자세한 이야기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강신업 변호사, 이재동 사회부 기자, 한지 경제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먼저 법원이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뒤집고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네, 1차에서는 범죄 혐의 소명이 좀 덜 됐다. 네. 그리고 대가성이라든지 부정한 청탁 이런 것들이 입증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영장 기각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검이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했죠. 먼저 범죄 혐의로서는 국외재산 도피, 그리고 범죄 수익 은닉, 그리고 횡령에서는 액수를 좀 늘렸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돼서 그 제명이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관계에서는 몇 가지가 이제 중요한 것이 늘어났죠. 네. 저번에는 합병에 초점을 두었다면은 이번에는 순환출자 해소. 그러니까 이 삼성물산이 합병되고 나서 이 합병된 삼성물산의 주식을 그 매각하는 과정에서 네. 1,000만 주를 매각하는 것을 500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특혜를 줘서 상장시켰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말 세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처음에 사줬던 그 말 두 마리가 있습니다. 비터나프이라고 하는. 근데 그 말을 사실은 팔지 않고 그 실제로는 이제 팔아가지고 삼성전자가 돈을 가져오는 형식을 취하면서 안드레아스라고 하는 말 중개상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블라디미라는 말로 바꿔주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회해서 그 돈을 지원했다. 네. 요 세 가지가 이제 늘어났거든요. 예. 그러면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이번에 영장을 이제 발부하면서 그 점을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뭐 뇌물죄나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진 않았지만 예. 몇 가지 이제 범죄 그 혐의가 새로 추가되고 예. 그리고 증거 자료가 수집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영장을 이제 전격적으로 발부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같이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는 기각이 됐는데 왜 그랬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박상진 사장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지난해 7월 말에 이제 당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었거든요. 당시 독일에 가서 지원 협상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 결과로 최 씨의 독일 회사였던 코레스포츠가 삼성과 213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을 했죠. 쉽게 말해서 삼성이 최순실 씨 측을 지원하는 그 작업에 있었던 실무자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네. 법원은 이제 일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네. 그리고 실질적인 역할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실질적인 역할 그리고 피의자의 지위 이 두 마디를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시를 하고 명령을 했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의 같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이행하는 실행자였다. 쉽게 말해서 대리인이었다, 하수인이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이 부회장의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고 네. 박 사장 같은 경우에는 기각을 했던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 굉장히 이례적이었나 봐요. 영장실질심사도 굉장히 길었고요. 네. 중간에 약간 쉬는 경우도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경우인가요? 거의 없죠.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6시에 저녁 오후 6시에 끝났다고 예, 하거든요. 그러면 총 7시간 반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실수밖에 없었고 보통은 30분 정도면 끝나고요. 예. 길다 하더라도 저번에도 1차 때도 4시간 정도 했거든요. 그렇죠. 1차 때도 그렇게 길지 않았죠. 네. 근데 이번에는 특검에서도 검사라든지 특검보라든지 5명 정도가 출두를 한 것 같고요. 예. 네. 그다음에 삼성 측에서도 7명인가가 지금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와 법리관계를 놓고 네. 치열한 다툼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만큼 네. 치열했다 이렇게 네. 봐야 되겠군요. 삼성 쪽 분위기는 지금 좀 어떻습니까? 네, 이 79년 삼성그룹 역사에서 총수가 구속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제 그만큼 이 부회장의 구속 소식을 들은 임직원들도 굉장히 망연자실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한 차례 이제 영장이 기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기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게 좀 사실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 일부 혐의가 인정이 되더라도 그동안 좀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고 그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좀 없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재판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영장 청구 때 이제 삼성의 태도를 좀 돌아보면 수사 사안이다, 공식적인 답변은 내놓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아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대가성 지원은 없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또 이제 자신들을 겨냥한 이런 과잉 수사라고 하면서 특검에 대한 이런 서운함도 직접적으로 조금 표시를 하기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되면서 현재 이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이하 팀장들이 급히 서초사옥으로 이제 복귀를 해서 네. 긴급 대책 회의를 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이건희 회장이 지금 2년 8개월 넘게 병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제 삼성을 이끌어온 이재용 부회장까지 이제 구속이 되면서 삼성이 받은 충격은 아무래도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삼성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은데요. 이번에 보면은 사실은 1차 때 영장 실질 심사 했을 때 판사가 조희연 판사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같은 경우는 한정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네, 일단 서울중앙지법에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달에 1차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기각됐던 네. 조희연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있었고 네. 이번에는 한정석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맡았었는데요. 사법연수원 31기고요. 그리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을 했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조희연 부장판사가 그 영장 심사를 맡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법원 내규에 따르면 한 번 심사를 맡았던 판사가 다시 영장이 재청구됐을 경우에는 예. 다른 사람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의 판사 중에 이제 그 순번에 의해서 이번 그 한정석 판사가 한정석 판사가 맡게 됐는데 네. 뭐 이전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여러 그 관련자들의 영장을 발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 최순실 씨 네. 같은 경우에 구속영장을 한정석 판사가 발부를 했고 그리고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영장 심사를 기각을 했습니다. 당시 기각된 첫 사례였는데 물론 이후에 특검이 다시 영장을 재청구해서 구속이 되긴 했죠. 이렇게 뭐 여러 국정농단 사건에 있어서 이미 영장 심사를 했던 판사고 재밌는 부분은 지난주에 법원 내 내부 인사가 있었거든요. 예. 한정석 판사 같은 경우에는 부장 판사로 승진을 해서 다음 주부터 제주지방법원에 근무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사실상 마지막 그 영장 심사였겠군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네. 뭐 마지막 근무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근무 날짜인데 네, 마지막 네. 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한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구속이 되면은 일단 구속을 한다는 얘기는 신병을 확보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신병을 확보해 놓고 기소할 때까지 20일간의 이제 기간을 최대로 벌 수가 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불러서 네. 나머지 이제 뇌물죄라든가 이런 어떤 혐의를 구체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제 기소도 되고 또 수사도 받고 재판도 받고 이런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예. 그리고 특검 입장에서 볼 때는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네. 수사하는데 아무래도 큰 어떤 힘을 얻을 수 있고 이제까지 보면은 구속된 지금 피의자들은 계속해서 특검에서 불러서 수사하는 걸 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식으로 특검에서 필요할 때마다 불러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죠. 예. 지금 보면은 1차 때도 사실은 그 실질 심사를 받는 동안에 잠깐 구치소에 가 있었던 게 사실은 처음 들어갔을 텐데 지금 또다시 주목이 받는 게 이제 2평짜리 감방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뭐 2평이 사실 채 안 되는 공간입니다. 뭐 1.9평, 뭐 정확하게 말하면 6.56제곱미터 정도의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이제 안에 있는 그 독방을 그 그래픽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일단 한쪽에 그 칸막이가 있고 화장실과 생활 공간이 저렇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접이식 매트리스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테이블이 있는데요. 저게 뭐 책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은 식사를 할 때 또 식탁으로도 사용이 그렇군요. 됩니다. 독방이기 때문에 이제 혼자 식사를 받아서 네. 그 책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 식탁 위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뭐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도 대기를 하면서 저녁을 뭐 거의 먹는 둥 맞는 둥 했다는 어떤 눈으로 밤을 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먹지 못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네. 어제 사실 그리고 그 아까 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장 심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됐기 때문에
점심도 뭐 다들 못 먹은 걸로 알고 있고. 예. 그래서 뭐 저기서 식사를 하게 될 텐데 뭐 얼마나 잘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렇게 이제 혼자서 저렇게 지낼 텐데 또 요즘 겨울이지 않습니까? 예. 네네. 이제 그 접이식 매트리스 밑에 열선이 있다고 해요. 저게 이제 유일한 난방 수단이고요. 이제 뭐 서울구치소에 사실 그동안 정관계 재계 거물급 인사가 주로 그 거쳐가는 그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게 될 경우 구속될 경우 이제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기 네네. 때문에 그래서 뭐 소위 그 은어로 뭐 범털 집합소다 뭐 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저기에 수감이 됐었고 이재현 CJ 회장 그리고 이상득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다 그 서울구치소를 거쳐갔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현재 뭐 최순실 씨라든가 김기춘 뭐 전 대통령 비서실장, 뭐 조윤선 전 문체부 차관 네, 모두 저기 장관이죠. 서울구치소에 저렇게 수감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네. 예. 범털이라는 게 이제 경제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 가지고 범털이라는 은어를 좀 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자,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앞으로 박영수 특검팀이 어떻게 또 수사 방향을 갈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남은 수사가 이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남아 있죠. 네. 청와대 압수수색은 어쨌든 이제 막혔습니다만 이제 이 대면 조사에 대해서 탄력을 받았다고 봐야겠죠. 원래가 이 대면 조사의 중요성은 이제 뇌물죄를 특히 대통령에게 이제 물어서 캐 묻겠다는 것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영장이 기각됐다면 그것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인데 어쨌든 지금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이 수뢰자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회장이 하나의 증례자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영장에 이 뇌물죄를 자세하게 적시를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고 보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가 탄력을 받고 금년간 뭐 오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뭐 비밀로 하기 때문에 언젠지는 모릅니다만 예. 이렇게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최순실과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제 이 뇌물죄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이 된다면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기소를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최순실과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를 하면서 박 대통령을 그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특검에서 네. 이제 그 기소는 아니지만 기소에 버금가는 그런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밀리에하고 있다고 하니까 정확하게 지금 정보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는 부분이고요. 1차 네. 때도 사실은 공개가 됐다고 해서 대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만약에 끝까지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거부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대통령이 거부를 계속해서 하면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역시 뭐 여러 가지 저번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뭐 기소 중지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기소 중지 같은 것은 이제 뭐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이런 때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이제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순실 씨 같은 사람들을 뭐 가령 뇌물죄로 기소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소를 하면서 그 공소장에 공모자로 이런 식으로 적시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매듭을 지을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대통령 대면 조사 못지않게 좀 궁금한 것이 우병우 전 수석은 언제 소환을 하느냐 여부인데요.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르면 이번 주 주말, 늦어도 다음 주쯤에는 소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도 수사 대상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일단 직무유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알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그거를 모른 척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 있고 그리고 직권남용,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벌이려고 하는 것을 직권을 남용해서 막으려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 출범 때부터 계속해서 사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진행이 돼 왔습니다. 검찰에서부터 예전 그 우병우 특별수사팀 당시 수사 자료를 넘겨받아서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주변인 조사도 어느 정도 그 진행이 됐었죠. 네. 그 서울지방경찰청에 그렇죠. 그 아들 그 병역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네. 이제 뭐 그 경찰청 관계자 사람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아직까지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특검이 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뚜렷한 혐의를 아직까지 뭐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수사에 좀 난항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정례 브리핑에서 이규철 특검보가 분명히 밝히기는 했습니다. 조만간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소환할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금 조율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그동안 특검팀의 가장 큰 과제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죄 수사 아니었겠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큰 고비를 넘긴 만큼 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소환도 조만간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특검의 향후 수사 내용도 좀 살펴보겠지만 앞서서 이제 그 삼성그룹과 관련해서 좀 더 분위기를 좀 살펴보면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들어오기 전에 삼성전자 주가를 보니까 오늘 장 초반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일단 총수가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될까 당장 경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좀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이재용 부회장 구속되면서 이제 삼성은 당장 이제 비상 경영 체제로 좀 돌입한 상태고요. 네. 물론 M&A나 신사업 등 이런 중요한 결정은 전부 미뤄질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등 이제 주요 계열사는 각각 이제 전문 경영인이 좀 이끌어가되 이 삼성 그 그룹 전반과 관련된 사안은 미래전략실하고 이제 계열사 CEO들이 집단 협의체 방식으로 좀 결정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08년도에 삼성 특검 이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제 사퇴를 할 당시에도 네. 삼성이 이제 사장단 협의체로 그룹을 한번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전문 경영인 협의체로 운영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이 부회장이 최수실 게이트 청문회에서 미래전략실을 해체를 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불투명해지면서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을 중심으로 좀 비상 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근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삼성 측에서 뭐 구속이 이제 유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완전히 이제 무죄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좀 남은 재판에 좀 집중을 한 다음 그동안 또 총수 부재 시에 이제 전망되어 온 경영 시스템에 대한 이런 언급은 당분간은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좀 전했습니다. 그 특검에 이제 그동안 이름이 오르내렸던 다른 대기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업들 역시 지금 좀 긴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네, 뭐 재계일이 이제 삼성그룹 총수가 구속이 되면서 이를 지켜본 재계도 이제 좀 적지 않은 충격을 좀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검이 이제 최근 뭐 수사 기간이 연장이 되지 않으면 삼성 외 다른 기업에 대한 수사는 좀 어렵다고 발표를 하면서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적지 않게 좀 놀란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의 운명도 갈릴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화면을 좀 보시면 뭐 지금 특검이 삼성이나 SK나 롯데 이렇게 세 개 그룹을 5차례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고 네네. 그래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그리고 보시다시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호준 포스코 회장 등 이 재계 총수 4명은 지금 넉 달째 출국 금지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 구속으로 이제 재계는 경기 불황으로 이제 가뜩이나 기업 경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수사로 좀 반기업 정서가 확산하지는 좀 않을까, 자신들도 삼성과 같은 케이스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좀 우려에 좀 휩싸인 모습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 부회장 구속 소식에 뭐 정경유착 고리 끊는 계기를 좀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일각에서는 또 오히려 그 총수의 어떤 그 구속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 동안에 어떤 관행적으로 좀 나타났던 어떤 불확실성 이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습니다. 평가는 어떤가요, 좀? 네, 맞습니다. 뭐 이건 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예. 어쨌든 간에 정경유착이 있어 왔던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것들이 일부 용인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들이대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습니다만은 예. 지금까지 드러난 것으로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이 말이죠. 예. 어쨌든 간에 최순실이라고 하는 어떤 그 비선 실세를 통해서 나름대로의 경영권 승계라든지 네. 내지는 지주회사라든지 뭐 이런 어떤 특혜를 받으려고 했던 정황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그러한 어떤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끊고 네.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이런 계기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특검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면요. 조금 전에 저희가 우병우 전 수석 이야기도 했고 다른 대기업 이야기도 했는데 결국에 특검 입장에서는 좀 시간과의 싸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기간을 좀 연장해달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예측하세요? 네, 보통은 3일 전까지만 그 신청을 하면 되거든요. 연장 그렇죠. 신청은. 근데 16일 전에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네. 그건 또 두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예. 하나는 박 대통령의 어떤 대행을 하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게 좀 압박 또는 시간을 좀 준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해놔야만 특검에서도 이제 감을 좀 잡아서 네. 어떻게 앞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 사실은 만약에 특검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정리 수순에 들어가야 됩니다.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마무리해야죠. 예, 마무리 수준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연장이 좀 될 것 같으면 사실은 우병우라든지 나머지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나머지 수사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특검법에 적시되어 있는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특히 우병우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특검법에 아까 이재동 기자가 얘기했습니다마는 분명히 적시되어 있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이석식 특별감찰관 부분과 최순실 이 농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거의 수사가 지금 답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연장을 좀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죠. 예. 아마 황권한 대행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구속이 되면서 상당한 어떤 압박감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됩니다. 네. 보면요, 지금 궁금한 게 이게 최순실 씨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궁금합니다. 앞서서도 이제 정호성 전 비서관이 3차 공판에서 태블릿 PC 감정 철회하고 네. 뭐 JTBC 기자들에게 어떻게 입수했느냐도 철회하고 좀 어떻게 분위기를 보면 좀 약간 좀 인정하는 듯한 네. 죄를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들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제 자신감인가요, 이건? 그건 이제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지금 형사 재판은 예. 뇌물죄가 아닙니다. 예. 거기는 이제 직권남용과 직무 유기라든지 거기 저 사기 미수 예. 뭐 이런 것들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은 똑같은 사안을 이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거 강요 미수라든지 사기 미수 이런 것들로 보지 않고 네. 전격적으로 뇌물죄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죠. 이제 특검이 다시 이제 추가로 기소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근데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죄로 의율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공소장을 전격적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최순실 씨가 사실은 지금 기소돼 있는 것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큰 죄, 무거운 어떤 그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돼서 네. 수뢰자가 된다면 네.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도 가능한 예. 이런 범죄가 되기 때문에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이제 그것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봐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네. 어쩌면 이런 의미도 있었겠죠. 이쪽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될지는 몰랐지만 네네. 뇌물죄로 기소가 되기 전에 그 형사재판에서 지금 가벼운 죄로 오히려 의뢰돼 있으니까 예. 그것을 빨리 끝내고자 하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고 예. 내지는 이렇게 이 부회장이 뇌물죄로 구속이 될지 예측을 못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아, 그렇군요. 박 대통령도 좀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 같아서요. 이게 탄핵 심판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네, 사실 이 형사 유무죄는 탄핵 심판 5가지 큰 것 유형 중에 한 가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헌법에 중대한 위반이 있는지 이것이 먼저 핵심이기 때문에 형사재판이 예, 아니죠. 형사재판보다는요. 네. 하지만 어쨌든 영향을 안 받는다고는 할 수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여기서 이제 구속이 된 것이 대통령의 어떤 혐의를 간접적으로나마 어떤 그 인정하는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강신업 변호사, 이재동 기자, 한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맞습니다.